당신의 역사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징의 어느 연구소에서는 당신의 할머니, 당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당신 민족의 이야기가 조용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총성도 없이, 그저 논문 한 장, 지도 한 장, 교과서 한 줄씩.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중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총을 든 전쟁이 아닙니다. 붓을 든 전쟁입니다. 역사를 붓으로 다시 그리는 전쟁. 그 전쟁의 이름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2002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고구려 발해, 고조선, 심지어 단군 신화까지 한반도의 북쪽과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모든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것.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중국의 공식 역사 교과서에 실린 문장입니다.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그 분노,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간직해주세요. 왜냐하면 분노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올바른 지식으로 벼려진 분노여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빌 헤이턴이 남중국해와 중국의 역사 조작을 해부한 방식, 그리고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 대해 남긴 사유를 한국 고대사와 연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진짜 무기를 손에 쥐게 됩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현재이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것인지를 설계하는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해볼까요? 지워진 역사를 되찾으러 가겠습니다. 빌 헤이턴이 폭로한 역사 조작의 문법. 2014년 한 영국 저널리스트가 세상을 뒤흔드는 책 한 권을 출간합니다. 빌 헤이턴의 더 사우스 차이너 시 더 스트러걸 포 파워 인 에이저. 이 책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다루고 있지만 그 본질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헤이턴은 이 책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역사적 근거들, 그 상당수가 20세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사실. 헤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의 역사적 주장 중 많은 부분은 근대에 창조된 민족주의적 신화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역사 기록과 상충된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구조, 즉 근대에 창조된 역사적 신화라는 패턴은 남중국해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동일한 방식이 바로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헤이턴의 역사학적 방법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역사적 주장을 검증합니다. 첫째, 1차 사료의 존재 여부. 당시 실제로 기록된 문서가 있는가? 둘째, 고고학적 증거의 일치성. 유물과 유적이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셋째, 국제학술 커뮤니티의 검증. 중국 외부의 역사학자들이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동북공정에 적용해 봅시다. 중국은 고구려를 고구려족이 세운 중국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기준부터 무너집니다. 삼국사기는 고구려를 명백히 한민족의 국가로 기술합니다. 고구려의 건국시조 주몽은 부여에서 온 인물로 중국 한족과는 전혀 다른 계통입니다. 삼국사기는 12세기 고려의 역사가 김부식이 편찬한 것으로 중국 정사인 한서, 후한서와도 교차 검증됩니다. 두 번째 기준, 고고학.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보십시오. 씨름, 사냥, 제천의식. 이것은 한족의 문화가 아닙니다. 집안의 광개토대 왕릉비는 한자로 쓰여 있지만 그 내용은 고구려가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진 독립국가였음을 증명합니다. 왕은 스스로를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중국 황제에게 예속된 지방 관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세 번째 기준, 국제학술 검증. 미국의 한국학자 마크 피터선, 영국의 동아시아학자 찰스 암스트랑, 하버드 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진은 모두 고구려를 명백히 한국의 역사로 분류합니다.
동북공정의 주장을 지지하는 비중국계 주류 역사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 헤이턴이 남중국해에서 발견한 것, 그것은 단순한 영토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무기화하는 제국주의의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지금 압록강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조선, 그 찬란한 시작을 그들은 왜 지우려 하는가? 이제 시간을 훨씬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2333년 당군 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건국했다는 그 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군은 신화 아닌가요? 역사로 볼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사실 동북공정이 심어놓은 씨앗일 수 있습니다. 잠시 비교해 봅시다. 중국의 황제 신화. 황제는 중국 문명의 시조로 숭배받으며 기원전 2698년에 즉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황제의 존재를 증명하는 고고학적 직접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황제를 역사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건 신화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제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당군은 다릅니다. 유독 당군에 대해서만 신화라는 딱지를 붙이고 역사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려는 시도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비대칭성이 의심스럽지 않으신가요? 영국의 역사 철학자 로빈 콜링우드라번 칼링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헤이턴의 방식으로 고조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관자는 기원전 7세기 중국 문헌입니다. 이 책에 조선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중국 측 사료에서도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기의 조선열전은 위만 조선을 기술하면서 그 이전부터 조선이 존재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합니다. 고고학적으로는 어떨까요? 비요령 지방과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는 비파형 동검은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이것은 고조선의 문화권이 얼마나 광활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동검의 분포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실질적 영역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학 연구자 사라 넬슨 세러 밀리지 넬슨은 저서 더 아키알러지 어브 코리어에서 고조선 문화권의 독자성을 명확히 인정하며 이것이 중원 문명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문명 계통임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영어권 학계의 표준 교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북공정은 이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합니다. 고조선의 영역이 중국 동북 지방에 있었으니 그것은 중국사의 일부라는 논리. 이 논리가 얼마나 황당한지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 제국은 한때 영국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역사는 이탈리아 역사의 일부인가요? 몽골 제국은 중국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원나라 역사는 몽골의 역사인가요? 영토의 일시적 지배가 역사적 귀속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학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원칙을 한반도에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역사가 아니라 지정학에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를 대비한 완충지대 확보,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지역에 대한 역사적 선정권 주장. 이것이 동북공정의 진짜 목적입니다. 역사 연구가 아닌 미래의 영토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묻는다.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학의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잠시 철학의 언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독일 철학자입니다. 그의 주저 존재와 시간사인 언드자이트은 1927년에 출판되었으며 철학사를 바꾼 책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이데거는 묻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그리고 존재는 시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세계 마이너스 내 마이너스 존재인 마이너스 더 마이너스 웰트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우리는 진공 속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역사 정문화적 세계 안에 던져진 GWRFEN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피투성주의 WORFENHEIT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이데거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던져진 존재입니다. 당군의 홍익인간 이념, 고구려의 기상, 신라의 화랑 정신, 조선의 선비 문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던져진 세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세계를 지워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데거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던져진 세계를 파괴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또한 본래성이 IGENTLICHKEIT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본래적 존재 방식으로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통념에 흡수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래적 존재 방식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직시하고 자신의 역사적 뿌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북공정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인을 비본래적 존재로 만드는 것. 자신의 역사적 뿌리가 흔들리고 왜곡되면 사람들은 점차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잃어갑니다. 정체성의 공백 상태. 그 공백 속으로 중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역사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에 대한 해답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성이 NTSCHLOSSENHEIT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자신의 역사적 뿌리를 명확히 인식하며 그 위에서 능동적으로 미래를 기획하는 것. 이것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본래적 존재로서의 결단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 이 결단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역사를 단순히 과거로 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살아있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조선의 홍익인간 이념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국 고대사가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학자 빌 헤이턴의 눈으로 동북공정을 해부하고 철학자 하이데거의 언어로 역사 왜곡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고대사는 단순히 한국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다양성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적 언어로 말하자면 세계는 단 하나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세계 내 마이너스 존재들의 공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고대 문명, 고조선의 홍익인간 사상, 고구려의 천손의식, 신라의 화백제도. 이 모든 것들은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중원 문명의 방식만이 아니었음을 웅변합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 사상이 기원전 2333년에 한반도에서 천명되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공존과 상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문명 철학입니다. 서구 철학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유가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로저 에임스 라저티. 이 에임즈는 동아시아 철학의 독자성을 연구하면서 한국의 무속 신앙과 고대 사상 체계가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사유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국 편들기가 아닙니다. 학문적 성실함에서 비롯된 결론입니다. 영국의 문화 인류학자 앨런 카터는 한국의 무당 전통에서 발견되는 샤머니즘이 시베리아 퉁구스 계통과 연결되는 독자적 문화권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한국 문화가 중원 문명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뿌리를 가진 문명임을 학문적으로 지지하는 근거입니다.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 고구려의 기마 문화, 발해의 도시 문명. 이것들은 중국 문명의 복사본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명 중 하나로서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와 정치 체제를 가진 완전한 문명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역사의 다양성은 미래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문명을 만들어 온 방식이 다양할수록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한국 고대사를 지우는 것은 단순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지적 자산 하나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본래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의 뿌리를 직시하고 그 위에서 미래를 기획하는 것. 이것이 한국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이 한국인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역사를 지키는 민족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민족이 인류의 공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홍익인간.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싸울 차례입니다.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이징의 어느 연구소에서 지금도 누군가가 우리의 역사를 지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 일을 멈추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되지 않는 진실은 거짓말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저항입니다. 빌 헤이터는 말합니다. 역사 왜곡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더 좋은 역사학 베터 히스터리입니다. 더 많은 증거, 더 엄밀한 논증, 더 넓은 국제적 공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본래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뿌리를 직시하고 그 뿌리로부터 미래를 기획하는 결단. 여러분에게 그 결단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배우십시오. 한국 고대사를 공부하십시오.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읽어보십시오. 동북공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지식이 곧 무기입니다. 둘째, 알리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사실을 주변에 이야기하십시오. SNS에 공유하십시오.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외국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역사는 이야기되어야만 살아남습니다. 셋째, 지지하십시오.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한국 역사를 알리는 콘텐츠를 지지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 하나가 알고리즘을 바꾸고 알고리즘이 바뀌면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넷째, 기억하십시오. 고조선의 홍익인간을 기억하십시오. 광개토대왕의 기상을 기억하십시오. 발해가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 불렀음을 기억하십시오. 기억은 저항입니다. 기억은 생존입니다. 역사는 과거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살아남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당군왕검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한 그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세가 우리의 역사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의 언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역사 속으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수호자입니다. 광개토대왕이 만주 벌판을 달리던 그 기상으로 발해의 유민들이 고려 땅을 밟으며 새로운 미래를 열었던 그 의지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한 사람에게만 공유해주세요. 단 한 사람에게만. 그것만으로도 역사는 살아남습니다. 감사합니다.